안녕하십니까. 개미문명입니다. 다시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좀 분위기 좀 좋은 듯 하다가, 이제, 미국, 파월 발, 이제, 속도 금리 완화할 것이라는 그런 확인성, 발언 이후에, 조금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으나, 다시 또, 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는, 그거는, 0.75를 하려다가 0.5를 하고, 0.5를 또 올리려다가 0.25를 하고, 이런 어떤, 속도에 대한, 그리고 강도, 그러니까 강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하겠으나, 속도는, 인상의 어떤 속도는 그대로 유지해 가겠다. 그러니까 0.5를 올릴 것이냐, 0.75를 올릴 것이냐는 어떤 강도라고 본다면, 이제 매번 미국 이제 파월 연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제 을 하느냐, 인상 여부, 그거는 뭐 속도라고 본다면,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인상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강도만 이제 조금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미국 월가에서 들려오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이제 또 발언이 또 이제 며칠 전과 완전히 다르게 완전 또 휙 바뀌어 버렸죠. 그것이 이제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 제가 누누이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년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내년 말까지 절대 금리 인하는 없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뭔가 좀 더 확인하는 차원의 어떤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거시적 환경 속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주가도 조금 부진하겠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이런 거시적 경제 상황을 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개별 종목에만 몰두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하시고 제 분석 영상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과,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분석해드렸던 위메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역시나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이렇게 거래량은 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어쨌든 약간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우상향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구간에서는요, 제가 팔 사람들이 다 팔았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인데,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다가도 위에 다 부딪혀서 다시 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여기서 좀 에너지를 빼야 된다. 그래야 다음번에 오를 때는 이게 이렇게 피대침을 남기지 않고 9,500원이나 만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우리가 이 주가 상승을 시도할 때 있을 그런 잠재적인 매도세들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아랫자리에서 조금 물량을 좀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제가 지금 좀 유심 깊게 보는 것이고, 그것이 일단은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금 일어나줘야 된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위에 상방으로 올라가기 위한 시점이 좀 뒤로 연기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에너지를 여기서 좀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여기서 피를 많이 돌리면은 나중에 올라가는 그 시점이 훨씬 더 빨리 그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받치지 않으면 이 주가 자체가 좀 허수다. 허수라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언제 무너져도 이게 이상하지 않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9,500원 이하에서 눈치껏 뭐 매수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준비. 언제든지 이게 그냥 정말 적은 물량으로도 진짜 적은 거래량으로 적은 물량만으로도 아래로 훅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놀라지 말고, 중요한 건 그런 일이 혹시나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놀랍지가 않잖아요. 기분이 안 좋지. 주가가 떨어지면요 기분 안 좋아요. 거래량 없이 주가가 오르면요 일단 주가 올랐잖아. 기분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주식 초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세월도 이제 뭐 코로나 기간 포함해가지고 이제 세월도 이제 3년 이래 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초보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같은 것을 이제 좀 해야 된다. 이제는 자신만의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그리고 그것이 내 분석대로 흘러가는지, 내 분석의 근거가 됐던 그러한 이유로 같은 결과를 만들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만의 분석법을 만들고 거기에 의한 어떤 예측을 해 나가야 된다. 이 주식은 정말 뭔가 정말 두뇌와 심리 싸움,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예. 그 맛에 또 주식을 하는 거고, 주식이 그런 식으로 도박이 아닌 그냥 맹목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면 재미도 있고, 그 재미가 또 약간 주식이 뭔가 취미가 되는 뭐 그런 또 것도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는 못해, 나는 머리 아파서 못해 이러지 말고, 뭐 거래량이 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뭐 이런 이제 뭐 이동평균선, 여기 이동평균선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줄을 뭐 저항선이다 지지선이다 이렇게 요거를 조금 하려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냥 당장 일단은 주식 용어 정도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초보들도 다 알아요. 이런 이제 봉차 때 피대칩이 나오는 것들의 어떤 의미, 예, 그리고 여러 차트들을 좀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패턴, 뭐 이런 것들, 수급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계속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일단은 종목에 의해 우리가 어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도, 예,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 전기차면 전기차, 배터리면 배터리, 예, 뭐 바이오면 바이오, 기타 등등의 뭐 패션이면 패션, 예, 섬유면 섬유, 뭐 철강이면 철강,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예, 조금 좀 종목의 옥석을 가리는데 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각, 이제 뭐 개장한 지 이제 아직 2시간도 채 안 지났지만, 이제 33,000주가 이제 넘게 좀 이제 거래가 됐어요. 어쨌든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미세하지만,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 전보다, 그냥 지금도 솔직히 거래량이 안 나온 건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30만 주에서 50만 주, 요 사이로 좀 거래량이 좀, 뭐, 이틀에 한 번 꼬리든지, 어쨌든 요 거래량이 살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더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어떤 거래량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은 아주 찔끔 더 거래량이 조금 더 살아났어요. 진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자. 진짜 이런 시야로 보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살아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워낙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래량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거래량이 살아나줘야 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이 30만 주, 50만 주 사이가 아니더라도, 50만 주 사이가 아니더라도, 못해도 20만 주 정도는 좀 거래량이 살아나줘야,
피가 돌아요. 사실상 하루에 있잖아요. 하루 우리의 주식 매매 거래 시간 동안 20만 주라는 이 거래량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래량이 작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0만 주에서 50만 주가 많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조금 일어나고, 이렇게 거래량 없이 주가가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거, 이거 너무 불안해요. 예, 거래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제가 만들어라 한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거래량이, 우리는 진짜 첫째도 거래량이, 둘째, 셋째 다 거래량이듯이, 지금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좀 탄탄하게 우리가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뿌리 같은 그런 요인이 거래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따로 분석할 게 없어요. 할 거 없고, 지금 거시적 경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먼 위치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예. 이렇게, 뭔가 좀 안전지대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사람들이 우리 종목에 대해서 이제 크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계다 보니까, 예, 당연히 위기가 많이 왔다. 그러면은 충격이 덜해요. 그게 좀 위기 때는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우프고 슬픈 얘기인데, 위기가 오면은 이렇게 소외주는 어차피 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하락은 하겠죠. 하락은 하는데 다른 종목이 받은 충격에 비하면은 좀 충격이 덜한 편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똑같아요. 오를 때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오르거나 덜 오르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시기적 경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관심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냐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일단 주가가 단단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다. 거래량은 예측할 수가 없죠. 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일어난다면은 주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하고, 이제 올해가 이제 지나가고 내년 이제 상반기쯤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이슈가 터질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해도 사실상 최대 6월 달까지 아닙니까, 내년. 예. 아직 시간이 좀 있고, 다만, 모든 이 주가는 조금 이제 선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선반영하고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 1분기, 예, 1분기와 2분기 사이 정도 되면은, 조금 뭔가 주가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예. 빨리 좀 우리 주주분들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근데 벌써 빨리 움직여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하시지만, 긴 안목으로 이미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좌이든 타이든 간에 이제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거래량,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예,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도 오른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추후에 주가가 오르기 위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예, 미래의 잠재적인 매도세를 조금 에너지를 좀 약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자든 후자든 간에 어찌됐든 거래량은 굉장히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며,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어떤 차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뭔가 최종적인 어떤 퍼즐의 맞춤이래요. 주가가 상승으로 가기 위한 최종의 어떤 퍼즐 맞춤이 거래량이다. 다른 거는 다 됐다. 예, 다 갖춰졌다 이거죠. 다 갖춰졌고, 거래량만 이제 실려준다면은 주가는 상방으로 갈 것이다. 요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개별 종목에 대해서 진짜 매일매일 뭔가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전 영상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이제 좀 주가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또 뭔가
잘못된 어떤 또 투자를 하고 잘못된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봐 제가 좀 찬물을 끼는 뭐 말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우리 차트를 좀 봐야 된다. 그래야 지금 요즘에 시장에 제가 계속 영상에 올릴 때 시장이 자꾸 시장 전문가들이 자꾸 김치국 마시고 또 카운터펀치 또 한 대 쳐맞고 예? 넉다운 됐다가 또 김치국 마시고 또 카운터펀치 쳐맞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개별 종목도 똑같습니다. 너무 설레발치고 너무 섣부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대로 이제 카운터펀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이게 지금 거래량 없이 지금 이렇게 탑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이 다시 이전 저점을 또까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 각오, 좀 예상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혹시나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 예, 오히려 매수를 버튼을 눌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예, 너무 하루하루 이렇게 이리 하지 마라 이런 말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너무 매일매일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미 충분히 이 자리가 바닥 혹은 바닥에 가까운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뭐 어차피 구독자분들이 제 말을 믿거나 안 믿거나 뭐 그런 믿음의 차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의 분석도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또한 뭐 저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손실을 크게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차가운 시선으로 냉정하게 보고 마음은 그래도 좀 잘 됐으면 뭔가 조금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바이오시밀러가 뭐 무슨 승인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 돈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전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무엇이든 간에 FDA 이제 승인이나 이제 EMA 승인을 단 한 개라도 받게 된다면 이 회사의 이미지가 달라진다. 회사의 이미지가 완전 달라진다. 자, 봐. 얘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업 기업 아니야. 이제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바이오시밀러 보유 회사가 됐다. 보유국이 됐다. 이제 물론 후발주자고 아직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는 이제 규모 차이가 크지만은 어쨌든 그들과 똑같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된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게 되고 얘네들도 다 생산 설비를 다 가지고 있고 A2C까지 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약들도 이제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들 약을 만들 어떤 능력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것이 된다 이거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돈 벌고 이런 게 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이 뭐 이미 허세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뭐 레드오션이니 뭐니 이미 뭐 나온 게 뭐 7개가 지금 나와 있고 뭐라 해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레드오션이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연구진들과 그런 것들 절차 여러 이제 FDA나 EMA 절차를 다 자기네들이 외부 자문을 받았던 어쨌게 컨설팅을 받았던 간에 어쨌든 그거를 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약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자기 평단을 조금 낮추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드디어 이제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이렇게 슈팅을 줄 때 가급적이면 팔아라.
예, 이 설거지 하는 게 보인다. 이 설거지를 하는데 얘네들 물론 목표는 5만 천 원, 6만 천 원, 요 사이가 될 것 같지만 지금 뭐가 터졌어요? 이제 그 위믹스 이제 그 가처분 신청한 게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럼 그대로 이제 상패 절차를 이제 밟았죠.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도 보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제 급락에 대한 약간 반등작용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이제 일으킬 거예요. 당장 뭐 위믹스 때문에 이제 손실 본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제 앞으로 치를 비용들 이제 소송이 또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도덕과 윤리 그리고 뭐 사회적인 어떤 문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장영국 대표 자체의 어떤 CEO의 어떤 또 윤리와 또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특히나 제일 무서운 게 소송이에요. 소송. 왜 소송이 무섭냐? 이 소송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유무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유무죄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주식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뭐예요? 불확실성입니다. 얼마를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만약에 뭐 손배소 이런 거를 하게 돼가지고 위메이드가 이제 위믹스 이제 코인 이제 보유자들에게 뭐 만약에 손배소를 하게 된다면 얼마씩을 손배소를 하게 될지도 모르고 물론 또 위메이드가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어떤 얘기고 그 과정 자체가 리스크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지선을 끊어놨는데 제가 그때 35,000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한 방에 35,000원 아래로 확 떨어졌죠. 35,000원이 뭡니까? 그 밑에 지금 제가 그 35,000원 밑에가 31,000원이에요. 여기도 다 뚫어버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 늪으로 이 지지선 망으로 이게 걸려들면은 잠깐 조금 뒤로 미룰게요. 이렇게 밑에 지지선이 엄청 이게 촘촘하게 돼 있는데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를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장영국 대표 기자회담 그 간담회 제가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영국 대표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면 안 되는 무조건 갑질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제가 하려면은 다른 코인 다르게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을 예를 들어서 저 코인 우리 코인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저 코인은 이렇게 우리 코인은 문제 삼느냐 그래서 이걸 내가 슈퍼 갑질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이런 논리를 펼쳐야지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근거도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뭐 유통 물량이 문제됐다면은 유통 물량을 투명하게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유통 물량을 이렇게 됐고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우리 유통 물량에는 문제를 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기자 간담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장영국 대표에게 제가 대표에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장영국 대표의 어떤 그 기자 간담회 때 말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좀 많이 고생을 할 것이다. 뭐 이것이 뭐 언제 튀어오른다 만다 이런 얘기는 무의미해요. 지금은 그것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거예요.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무슨 어떤 호재 뉴스가 터져가지고 여기를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3,500원 위로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운이에요. 운. 지금 이 촘촘한 이 지지선과 이 저항선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예측되는 일들 이제 온갖 소송과 사회적 비난과 언론에서 또 들끼고 막 두들겨 펼끼고 또 코인 또 그 그 돈 다 잃은 코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걔들이 시위하고 걔들이 뭐 소송 걸고
뭐 또 언론에 나와서 온갖 인터뷰를 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비춰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위메이드 기업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런 도덕, 윤리성 문제가 이게 두드러지면, 이 이미지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남양유업도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딱, 이 기업 이미지라는 게 한번 딱 굳어지면요, 이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냥 리스크라는 얘기입니다. 불확실성이에요. 리스크.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주주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위믹스랑은. 왜냐하면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걸 감안하셔서 당연히 저는 이미 이때 설거지다. 저는 설거지라고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팔아라 했잖아요. 또 기다리지 말아요. 슈팅 줄 때 그냥 팔아라. 51,000원, 61,000원을 이 세력들이, 설거지하는 이 세력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지만, 얘네들이 언제 처방을지, 언제 다 집어던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때마침 가처분, 신청한 게 기각되는 딱 이게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그냥 되는. 근데 만약에 가처분, 이게 인용이 됐다. 예, 인용이 됐다면 바로 51,000원, 61,000원, 이걸 직행해서 여기서 여기 어디선가 이제 처박았겠죠. 이거는 잠시 그냥 가처분이 신청이 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잠시의 어떤 약간의 피난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저는 어쨌든 탈출할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면서 어쨌든 위메이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